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유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선업종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풀어줘 보시죠.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정유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이 나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화학주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에 저는 아직 정유 화학주들은 단순히 이제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뿐 근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성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조선은 좀 다릅니다. 조선은 우리가 이미 수주 잔고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수주 잔고를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한국조선이 정말 오랜만에 선박 수주 1위를 탈환을 했고 3년 만에 이제 중국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저희 수주 금액이죠. 네, 수주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전 세계 조선사에서 세계 1위에서 3위를 지금 차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고부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친환경 선박 이 기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까지 조선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하나의 이제 트리거는 뭐였냐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저가 영업 공세를 했던 부분이 그렇죠. 실적 시즌이 되니까 발목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의 조선까지 제재를 하면서 어떤 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겠다라고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 속에 실제로 고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주 잔고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고민 하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사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보실 때 과거에는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좀 보셨다면 앞으로는 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배가 수주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벌크선이라든지 탱커, 컨테이너 이쪽은 사실 아무리 가격을 예전보다 올려잡았다 하더라도 그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리밋이 있죠. 그런데 만약 초대형 선박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고부가 가치 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환경 글로벌적인 환경 규제 이슈가 겹쳐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이 선박의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선서 수주 단고 혹은 수주 공시를 보실 때 금액보다도 어떤 배를 수주했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이제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빅3 하면 뭐 많은 기업이 떠오르겠지만 가장 탄력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일단 피노키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맨날 흑자 전환할 거다, 실적 좋아질 거다 하다가 제가 안타까운 양치기라고 그랬죠. 네, 하다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일단 2023년도에는 그 약속을 지켰고 지금 24년도 어떤 이 잠정 실적치로 보면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지금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조선사를 보실 때에는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도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중공업이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조선사를 보실 때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게 된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치고 올라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이제 내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주도하에 중국의 이제 해운사들이 중국에 발주를 주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공세가 이제 나왔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기술을 쌓은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중국 배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도 처음에 자동차 옛날에 현대 포니 같은 경우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외국산 수입을 막고 이제 성장통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말씀하신 컨테이너나 벌크 이런 쪽에서는 빠르게, 그러니까 철판 두드려갖고 배 만드는 거는 빠르게 쫓아왔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그 대신 고부가치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경쟁이 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여기 써주셨는데 정유해운 조선화학인데 저는 화학은 좀 우리가 다시 보자. 이 화학 분야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 기대서 우리가 이제 커나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화학을 감산할 정도로 자체 성장성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면 화학 제품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가 그 기초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걸 수입해다 중국이 해외에 수출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중국 수출이 화학 제품 수출이 늘어나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수입을 안 해가요. 그게 이제 우리 2년 동안 우리 화학의 문제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수주 잔고가 이제 딱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중동이 지금 이제 네옴시트도 만들지만 각 나라들이 과거에는 원유를 그냥 캐서 팔아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다가 남해 벨트에서 이것을 정제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화학 제품을 수출을 일어났는데 중동도 생각해보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킨다. 우리가 플랜트를 짓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DLNC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중동에다 플랜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화학 쪽은 이제 조금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이 살아난다,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도시적으로 화학을 보시는 것들은 우리 경제청 위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걸러야 될 때가 됐다. 과거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올라간다라는 도식이 깨진 것처럼 화학은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조선주 말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 수혜주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조선 보면서 조선 기자재도 당연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었던 어떤 포인트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조선 좋다 알고 있지만 사실 투자하기가 좀 벅차요. 네, 이미 선뜻 안 나가요. 기존 포트의 종목들도 많을 거고 조선 빅3도 혹은 빅4 기업들도 변동성이 그렇게 또 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변동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전 조선 기자재에서 힌트를 꼭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세진중공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력이 뭐예요? 탱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탱크? 선박에 탑재되는 탱크를 만드는데 초대형 탱크를 만드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초대형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많이 썼죠. 네, 앞서서 이제 초대형 암모니아선 혹은 초대형 LPG선이 수주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 세진중공업의 수요 또한 수주 또한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가 뉴스를 이제 많이 캡처를 해왔는데 HD 현대중공업에서 VLAC라 그래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이번에 이제 두 척을 또 연초부터 지금 수주를 받은 상황.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삼성중공업도 이쪽에 대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 앞으로 세진중공업의 어떤 이 기술력이 저는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진중공업은 HD 현대 밸류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체 할 때 삼성 밸류체인이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냐 많이 따지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HD 현대의 매출 비중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초대형 선박에 대한 수주를 HD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받고 하나오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은 새로운 기업을 탑재해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진중공업으로 발주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시장엔 뭐 하나라도 걸리면 지금 수급이 강하게 또 붙는 시장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일수록 실적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매출액이 2022년 대비 2023년도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뭐 21년도에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공장 가동률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제 10배 이상 뛴 건데 이걸로 좀 제외하고 본다면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새로운
새로운 얼굴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쪽 기업도 또 하나의 어떤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구형에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깬 게 유튜브를 통해서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이제 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태풍이 몰아치면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을 피해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정기 노선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못 벗어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라 그러면 우리가 뭐 여행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정기 노선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이냐면 안에 이제 우리가 액화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천연가스나 뭐나 아니면 기름을 싣거나 이게 그 유체 형태잖아요. 그렇죠. 유체 형태로 그 안에서 유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딱 맞물리거나 엇박자가 났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압력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디는 단순하게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치고 여기서도 치고 했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선박의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거 말고 세진중공 말고 또 다른 종목 준비하신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만약에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반등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번에 지금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닥권 대비 현재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회복한 겁니다.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악성 매물은 다른 기업들보다 저는 이 기업이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러 종목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세진중공업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기업을 압축해왔습니다. 저도 지금 차트 처음 보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저 파란 원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 거래량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양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좋은 주식과 매매할 주식을 좀 구분해야 된다. 좋은 주식이 매매할 때는 언제다? 차트가 우상향할 때. 트렌드 추세가 잡힐 때 우리가 여러분들 차트 책을 보면 뭐 제목만 봐도 추세 추종 전략이라든지 추세에 따라라는 책들이 한 10대 건 있거든요. 결국 추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겁난다? 당연하죠. 그런 주식들이 뚝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딩 스탑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